오늘 발표의 스폰서 감귤 협찬을 받았습니다. 네, 맛있게 감귤 드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2024년 사인생태연구실 우수성과, 그래서 올해의 성과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사회학을 공부했을 때 배웠던 이론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탈거 파슨즈라고 사회학 쪽에서, 고전 사회학자는 아니고요, 현대 사회학, 즉 한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AGIL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AGIL은 여기 한 글자씩 보이죠? AGIL. 그래서 A는 adaptation, G는 goal attainment, I는 integration, L은 latent. 그래서 이 각각의 약자를 따가지고 AGI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회의 체계에 필요한 네 가지 기능적 필수 요건들을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제시한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적응 같은 경우에 이거는 경제적 생산 조직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생산을 해야지 사회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조와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goal attainment는 사회의 목표 달성과 관련된 기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직이 행정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목표 지향적이고 생산만 하면 삶이 팍팍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을 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기능,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종교가 그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또 미디어,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이턴트, 잠재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좀 다시 바꾸면은 오히려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 조직으로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재생산, 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실에 AGI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은 이게 100% 맞아떨어지진 않지만은 좀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해보자면은, 첫 번째, 결국 연구실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생산과 관련된 연구 과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돈을 이용해서 또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연구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생산을, 연구 과제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에 대한 목표 달성, 가장 큰 목표 달성이 결국에는 논문과 같은 연구 성과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소통을,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외부와의 교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질리언스, 잠재성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결국 인력 배출, 학생을 훈련을 시켜서 좋은 데 배출을 하는 것이 이 연구실의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과 관련된, 그래서 학위라든지 취창업, 수상과 활동 등등에 대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성과 혹은 AGIL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올해 연구실에서 있었던 성과들을 이러한 틀에서 좀 접근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과제는 우리가 올해 총 4가지의 과제를 주로 수행을 하였죠. 그 위에 2가지는 천연갱신, 그리고 종자 비산과 관련된 연구 주제로서 한국연구재단 과제와, 또 오른쪽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용역과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탄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산림수원의 탄소 저장량과 관련된 국립수목원의 위탁 연구과제가 좌측 하단에 있고, 또 우측 하단에는 북부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도시 정주시에서의 탄소 저장량, 흡수와 관련된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수많은 여름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 1년의 퀘스트를 껴왔던 거죠. 연륜 조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현장 조사도 하고, 풍동 실험도 진행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 성과로, 물론 올해의 연구 성과는 올해의 연구 결과로 나온 것보다는 그 이전에, 그 전전해에 나온 것들이 좀 시간 차를 가지고 나온 것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올해의 연구 성과로 주저자 논문이 5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개인적인 작업이긴 합니다만은 교재가 2편 나왔고, 그 다음에 공저자 논문이 2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성과들, 교재를 제외한 논문 성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민 학생이 얼반 포레스트리 얼반 그리닝의 앞에서 오늘 처음에 발표했던 그 정주지의 상대 생장식 개발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학 분야에서 탑 2.2%에 해당하는 아주 우수한 저널입니다. 임팩트 팩터 6.0이고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자랑으로 삼을 만한 그 연구 성과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이거는 승민 학생이 잘해서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 이전에 정말 연구실에 많은 학생들이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참여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성훈 졸업생의 기여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잘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을 승민 학생이 또 잘 조합을 해가지고 성과를 발표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성과로는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이건 2001년에 한 연구죠.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방문객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Forest Policy and Economics라고 하는, 이거는 산림 분야에서 4.5%에 해당하는 저널이 되겠네요. 여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것도 오늘 이성훈 졸업생의 발표 자료에서 현장에서 설문조사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혼잡도, 수용력과 관련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성훈 졸업생이 연구실에서 가장 마지막에 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북대 대형 풍동실험센터에 가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련의 구조물들을 만들어가지고 묘목을 갖다 놔가지고요, 풍동실험을 한 다음에 바람이 얼마나 차단되었는지 실험을 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22년에 한 이맘때쯤에 11월 때쯤에 실험을 했고, 그 결과가 올해 포레스트에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포레스트 저널로 그 2021년과 2022년에 여기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었는데요. 이 2개년 동안에 그 상대 생장식 벌채를 해서, 수학 벌채를 해서 상대 생장식 개발을 했는데 총 8가지 수종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또 포레스트의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연구실에서의 논문 성과로는, 5번째로는 그 이송희 교수님이 작업을 한 상지대 캠퍼스 나무지도, 그래서 나무지도 및 또 거기에서의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에 관한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게 현재 게재가 진행 중입니다. 게재 확정은 되었고, 이커스피어라고 하는, 사실 임팩트 팩터라든지 아니면 랭킹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상위 35%, 그 임팩트 팩터 2.7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미국 생태학회에서 발간을 해가지고요. 그래도 좀 급은 있는, 미국 생태학회에서 여러 개의 저널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대중적인, 좀 진입장벽이 낮은 저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게재가 돼가지고 아마 연말 혹은 연초에 발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로서는 산림토양학 교재가 2020년에 처음에 나왔는데요. 이번에 2판 새롭게 좀 작성을 해가지고요, 뉴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상당히 내용을 많이 보완해가지고 벌채했을 때 산림토양의 변화라든지 그쪽에 관련되어서 좀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추가를 하고 이론들을 최대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였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건 2022년에 국립공원공단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강원대 노남진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연구의 결과로서 산림 생태계에서 탄소 저장과 그리고 생물 다양성 증진, 이 두 가지가 같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을 했고요. 그 연구의 결과 하나의 성과로서 그 고려대학교 탄소흡수원 대학원의 교재로서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협력 논문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안동대학교 식물생태학 연구실과 협력을 해가지고요, 그 단풍잎 돼지풀 제거와 관련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고, 제목 자체는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업루팅, 뽑아버리는 것이 이제 프로마이징 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무엇을 하는데? To counter invasive giant regulate and recover native diversity. 그래서 단풍잎 돼지풀을 줄이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 자생 식물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뽑아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또 사람들이 당연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논문이 하나 네오바이오타라고 하는 외래종 관리와 관련된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요. 오른쪽에는 또 그 저희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고대 손년 교수님 연구실의 이정민 학생이 상대 생장식 개발과 생장과 관련된 연륜 조사를 통한 직경 생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거의 10년 전이네요. 2013년에 동일한 저널입니다. 얼반 포레스트리 얼반 그리닝, 승민 학생이 게재한 그 저널의 동일한 주제로 상대 생장식, 대구시에서의 이 레이저 덴드로미터를 이용해서 상대 생장식 개발을 한 연구가 있었고요. 이게 그 당시에 사실 논문을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잘 쓴 논문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저의 첫 SCI 논문이고요. 분량도 되게 짧고 샘플도 되게 적습니다.
되게 허접한 연구인데 운 좋게 게재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정주시 상대 생작식 개발의 하나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논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그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한 지금 10년 후에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100회 인용이 되었습니다. 100번째 피인용이 되어 가지고요. 저로서는 상당히 뜻깊은 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나중에 승민 학생의 논문이 뭐 5년 후 10년 후에 또 100회 인용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24년에 뭐 나름 그래도 좋은 성과, 그게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런 연구 성과를 거뒀는데요. 2025년에는 지금 위와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진행했는데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성과들이 5개가 있습니다. 이슬기 박사님의 작업도 있고, 또 성원 학생이 지금 개미의 종자 분산과 관련된 작업도 있고, 지금은 연구실 떠났지만 마리안 박사의 산학기상 관측망 자유 분석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 논문들, 그 원고들이 논문으로 발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방학 동안에 신규 논문으로서 한 방학이 아니죠. 그 2025년에 새롭게 작성해야 될 그 연구 주제들, 논문들이 한 또 6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다 발표하면은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또 현실적으로는 이걸 다 발표하면 9개 정도 논문 성과가 되는데,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은 또 그 중에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반타작이면만 해도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두 번째 목표는 제가 2024년에는 논문 성과가 나쁘진 않게 나왔지만은 제가 주저자였던, 제가 일저자로서 작성한 논문들이 많았는데요. 올해에는 제가 일저자가 아닌 연구실의 구성원들이 일저자로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하는 논문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논문에 말 나온 게 보시면 타임랩스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특허까지 있는데 국립생태원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수목원이라든지 언제든지 이 타임랩스 할 수 있잖아요. 후발주자들, 그리고 여기보다 더 좋은 자본과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서 이거를 따라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원조라고 하는 도장을 좀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찍어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타임랩스 쪽에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원조를 도장을 찍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 논문과 관련돼서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논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학생들 잘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학생이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과제 그리고 논문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올해 한 2가지 정도 의미 있는 취업 성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왼쪽에 이성훈 졸업생의 국립세종수목원 취업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원종규 학부 졸업생의 그 정선 산림조합 정규직 취업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돼서 이 유튜브에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나온 영상이 총 27편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조회수가 잘 나온 것들을 탑 4를 뽑아봤습니다. 공교롭게 이번에 그 바이오매스 수학 조사한 것이 알고리즘을 탄 것 같아요. 탔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조금 보고 10초 보다 다 떠납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는 영상 중에서도 10개 중에서 대부분은 다 한 좀 보다가 재미없네 하고 떠날 거고, 그래서 보는 것들 좀 많이 적게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알고리즘 타가지고 이게 1000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 관련된 그 컨텐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유튜브가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기타 치는 컨텐츠를 가끔씩 올리고 있는데, 그 드래곤 슬레이어 귀멸의 칼날의 그 카마도 탄지로의 노래 기타 연주한 것이 한 800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 타임랩스와 관련되어서 개망초에 타임랩스 컨텐츠가 한 600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만들면서도 제일 퀄리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애기똥풀이긴 해요. 올해 만든 것 중에선 애기똥풀이 제일 잘 나왔는데, 또 이게 알고리즘이 또 노력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공교롭게 이 개망초는 인도 쪽에서 알고리즘 타가지고 이상하게 인도 쪽에 있는 시청자들이 이거 어떻게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나라도 나오나? 네, 나라 분석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치악산 올해
그 연초에 그 등산한 것을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나 컨텐츠 만든 게 있는데 한 이게 400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악산 시리즈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저희가 답사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치악산 시리즈도 있고 또 한라산 답사 시리즈도 있고 또 이후에는 아마 마데이라 답사 시리즈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제별로 저희 연구실 컨텐츠가 좀 두루두루 나왔고 또 쇼츠로도 이러한 쇼츠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한 다음에 뭐뭐 먹자라고 하는 시리즈의 컨텐츠가 나왔는데 5,800회가 그 물회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탐레스 같은 경우에는 탐레스는 그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광복절날 맞춰가지고 했더니 한 500회 정도 이때 약간 알고리즘을 그 광복절날 아침에 좀 탔었고요. 그 다음에 그 드론 영상 촬영한 거 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랑 좀 연결을 시켜 했더니 한 2100회 정도 나왔습니다. 쇼츠 치고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성과로는 저희가 답사, 학회 참석한 것, 세미나 참석한 것도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KI, 한국환경연구원이라든지 한국산림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제 성훈 학생이 몇 억짜리라고 했죠? 2억? 한 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에 5천만 원짜리 장비를 구축해가지고 지금 창고에 활용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그 성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GIS 시스템, 물론 우리가 대단한 작업을 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작업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대관령 습길도 답사했고 IBS 학회 및 마데이라 답사한 것까지 이러한 일련의 기타 성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입니다. 한 4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제, 연구가 되겠는데 과제는 결국 연구비와 인력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연구비에 있어서 연구비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2023년 같은 경우에 최대치를 찍었다가 2024년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또 저희 연구실에 참여하고 있는 인건비, 인력대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이 총 들어갔습니다. 2.6억 원의 전체 연구비 중에서. 그런데 출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올해는 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2022년에 정규직 과제 가장 많이 했을 때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실의 흐름이 앞으로는 몸으로 때우는 연구보다는 좀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연구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의 주제 자체가. 그 다음에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에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국내 논문이 있고 국제 논문이 있고 또 외부 공동 연구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좀 점수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논문은 1점이라면 SCI 1티어는 2점, 그 다음에 최상의 SCI 같은 경우에 4점, 그리고 외부 협력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0.5점을 했더니 한 정량화를 하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피인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비논문과 관련되어서 저술이라든지 특허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내년에 한번 특허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좀 발전적인 기술을 어떤 것을 개발했을까 했을 때 2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캠퍼스 나무지를 처음으로 시도했었고, 그 다음에 종단속도 실측과 관련된 것도 처음으로 시도했고, 또 종잘비산 모형을 한번 처음으로 활용해봤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풍동실험을 처음으로 시도해봤고 또 드론 활용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에는 개화 타임레스와 관련된 기술을 구축했고, 올해는 GIS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기상자료 분석하고 그러한 또 정성적인 부분의 발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그게 성공만 하는 건 아니고요. LAI 측정 관련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했지만은 좀 아마 성과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학생과 관련되어서는 인력 배출로서 학부, 석사, 박사 졸업생의 숫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계약직 같은 경우에 좀 다루기는 애매해가지고 정규직 혹은 창업으로 구분해 봤을 때는 2022년에 박우빈 졸업생의 한택식물원 취업, 그 다음에 23년에는 이송희 박사님의 경민대 교수 취업, 그 다음에 심홍준 현산 창업, 그리고 서수진 학생의 한국치산기술협회 취업 등이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올해는 이 2건의 성과가 있는데 혹시 제가 놓친 성과가 있으면 좀 제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수상 같은 경우에도 21년, 22년, 23년에 하나씩 외부의 경진대회라든지 학회 가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좀 이게 없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라든지 그리고 학회 세미나
그리고 경진대에 참석이 있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에 경진대에 좀 여러 가지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한 것들을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소통으로서는 좀 유튜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유튜브가 그렇게 성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컨텐츠의 수화가 됐든 조회수가 됐든 새로운 신규 구독자의 숫자가 됐든 간에 꾸준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 유튜브 외에 내부 워크샵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를 생산하는 것들도 좀 성과 지표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정도 시간을 좀 많이 쓰긴 썼는데요. 이렇게 올해의 연구 성과, 연구실의 성과를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